자,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간에서 그치?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을 to switch change죠. 네. 그리고 뭔가 바꾸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독해에서는. 그치? 뭐 모국어건, 고등독해건. 그래서 이거 조금 바꾸다는 표현을 조금 알아야 돼요. 네. 자,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전치사를 into를 씁니다. 네. 이거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고, 즉 A를 B로 이제 바꾸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치? 네. 아는 사람? A를 B로 바꾸다라는 구문 A into B로 사용하는 거. 첫 글자를 써줄게. T로 시작하는 단어가 2개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S로 시작하는 단어는 스위치고요. 또 C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알파벳 E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죠. 뭐죠? T로 시작하는 단어 A를 B로 바꾸다. 그렇죠. transform A into B. 그치? 또 turn A into B. 그치? 그 다음에 보통 종교를 뭐 개종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A를 B로 바꾸다니까 convert A into B. 그리고 뭐 대놓고 뭐 exchange죠. A를 B로 교환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표현들은 전부 다 change의 뜻이다. switch, transform, turn, convert, exchange. 네, 전치사는 into 씁니다. 문법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습관을 그치? 네,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대. 뭘로 바꾼다?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reactive 누군가 other 남들과 대응하는 그치? 남들에게 뭐를 하는? 반응하는 몰라 씨. 네. 즉 타인에게 무언가 응답하는 그치? 그래서 보통 뭐 리플 그치? 뭐 요런 거. 즉 크리에이티브 워크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크리에이티브 워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액티브 워크를 하래. 이게 중요하대.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뭐를 위해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치?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 자 하이라이트 나왔어요. 이런 것도 대립구조여야 돼. 이제 느낌 오시죠? 그치? 이거 말고 이걸 먼저 하래. 그러면 대립구조가 형성되려면 어차피 내용은 뻔해. 맞지? 그치? 작가는 무조건 어느 쪽? 한쪽 편 들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크리에이티브를 먼저 하고 리액티브를 나중에 하래. 만약 이 글이 시작부터 끝까지 만약에 플로우가 안 바뀐다면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이거 해라. 그치? 근데 만약에 중간에 뭐 플로우가 바뀌어. 그러면 뭐가 주제겠어? 이거 해라. 알겠지?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 플로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 크리에이티브 워크가 뭐냐면 결국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다? 전화기를 끄고 이메일을 끄는 거래. 그러면 반대로 전화에 응답을 하고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는 건 리액티브겠죠. 그쵸? 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뭐 자주에서는 라이터였지만 내가 뭐를 바꾼다? 생산적인 라이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거를 바꿨대. 이렇게 됐죠? 그런데 플로우가 바뀌네요. 그러나 그치? 내가 어떤 기사를 쓰려고 앉았을 때 그 다음에 블로그 이건 왜 쌤이 이렇게 빗금 쳤어? 이그젠플이니까 중요하지 않죠? 그치? 어쨌든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앉았을 때 그런 날은 하루도 없었다. 뭐가 그런 날이 하루도 없었어? 뭐 하지 않고 그렇지 사람들이 나를 그 응답하기를 기다리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라는 건 반대로 말해. 이런 것도 이중부정이잖아. 둘 다 지으면 항상 나는 사람들이 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거지. 그치? 됐죠?
네, 그래서 쉽지 않았고 여전히도 쉽지 않지만 나는 결국 전화기를 들고야 맙니다. 나 2시간 전에 이메일 보냈는데요. 됐죠? 네. 자, 그래서 by definition, 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접근이 타인의 예상에 뭐 할 거야? 타인의 예상에 against 중요한 단어입니다. 반대죠? 그치? 타인의 예상을 충족시킬 수가 없을 거고 압박을 충족시킬 수도 없을 거다. 됐지? 네. 그래서 it takes willpower to switch off the world. 즉 뭔가 핸드폰에 전원을 끌고 사는 거는 단 1시간이라도 그것은 불편할 수 있고 때때로 사람들이 화날 수도 있지만 but 그러나 뭐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그럼 플로우가 지금 뭘로 바뀌었어? 전화를 받으라는 거야? 받지 말라는 거야? 받지 말라는 거지, 그치?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가나 오히려 사람들이 그 작은 거에 실망하는 것이 낫다. 뭐 하는 것보다 당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 뭐를 위해 이거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 사람들이 차라리 실망하는 게 낫대.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했지? 그러면 이 글의 플로우는 뭐 하는 얘기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응답하지 말고 뭔가 크리에이티브 일을 하라는 거잖아. 근데 크리에이티브 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야 왜 답 보냈는데 왜 이메일 보냈는데 답이 없지? 라고 막 실망할 때지만 차라리 그게 낫대잖아. 뭐 하는 거보다 이거 하는 거보다. 했니? 그럼 여긴 뭐야? 다시 응답을 안 하는 게 낫대. 그럼 뭐보다? 응답하는 것보다 응답을 안 하는 게 낫대. 뭐보다? 응답하는 것보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주제문이 뭐야? 크리에이티브를 먼저 하고 리액티브는 나중에 해라.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어떤 컬러야? 똑같은 이거의 컬러죠. 그치? 즉 뭐라는 거야? 리액트라는 거잖아. 됐니?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로우를 이거 먼저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치? 근데 좀 짜증이 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이거 할 거야. 이거 해서 사람들이 이거 안 해서 사람들이 짜증나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나. 됐니? 그러면 리액티브 워크를 그대로 얘랑 주제와 결부시키면 사실 문제가 되게 쉬워지는데 안 그러면 사실 선지가 약간 다 비스무리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다? 크리에이티브한 걸 먼저 해라. 리액트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금 리액트와 관련된 표현이 뭐다? 그렇지. 다른 사람들의 요구, 이 요구가 아까 예시로 뭘로 설명했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그치? 뭐 전화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만족시키려고 시도하는 거. 그치? 를 하지 말란 얘기잖아. 정답은 몇 번? 2번. 됐죠?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만 대립구조만 잘 판단하면 정답이 바로 도출되는데 안 그러면 그치? 뭐 다른 얘기 다 비스무리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립구조를 정확히 판단하면 나머지가 너무 말이 안 되지. 즉 뭐 하는 거야? 뭐 혁신적인 과정을 거치래. 그럼 혁신적인 과정을 거치라는 게 크리에이티브인데 잘 봐. 선지가 안 맞잖아. 뭐가 안 맞아? 이거 하지 말래잖아. 이거 포기하래잖아. 설마 이런 친구는 없죠? 쌤, 어벤던 옆에 유어 드림이 있으니까 당신의 꿈을 포기하라는 거 아닌가요? 당신의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꿈을 위해 이걸 포기하라고. 알겠죠? 네. 됐지? 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 지금 1번 줄게요. 네, 주제문 찾아보세요. 자꾸 주제문 찾을 줄 알아야 돼. 네,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딱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문장에 밑줄 쳐보세요. 9번 해봐.
일단 물어볼 거예요, 한 명 한 명. 몇 명이나 맞추나 봅시다. 자, 찾아봤어요? 응. 보자. 너부터. 어떤 문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여기서 틀려도 돼. 편하게 말해. 잘 모르겠어. 응. 그래,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해도 돼. 너. 크게 말해. 안 들려보라고? All of this study. 아, 저거? 그래요. 네. 잘했어. 또 용훈이. 마지막 문장. All of this study. 네. 지우는. 너도? 다 강의 이걸로 하는 거 아니지? 한비도? 그래요. 네. 맞아요. 잘 찾아냈네. 근데 이 문장의 사실 시작은 어디였어? 그렇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지? 이 사람이 전문가잖아. 그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 아, 뛰어난 건축가가 되려면 그냥 건축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체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같이 가져야 된대.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대. 그럼 이런 거 이제 이그젠플이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됐니? 그래서 이거를 배우기 위한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이그젠플이니까 약간 빗금거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치? 됐지? 근데 이거를 이제 뭘로 받은 거야? 바로 밑에 요렇게 이런 학습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뛰어난
훌륭한 건축가가 되려면 건물만 잘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를 다 학습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잘했어. 그런데 지금 요 문장도 가만히 보시면 밑줄은 이거를 배운 사람이어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이어야 돼? 다시 밑줄은 저거를 배운 사람이어야 돼? 배우지 않은 사람이어야 돼? 응? 배운 사람이어야 돼? 배우지 않은 사람이어야 돼? 자,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기껏 다 잡아놓고도 못 풀면 안 돼. 그치? 자, 그래서 뭐가 없이는 이러한 스콜러십 없이는 그치? 학습 없이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훌륭한 건축가가 될 수가 없다. 그치?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 없이는 훌륭한 건축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뭐가 있으면? 이게 있으면 훌륭한 건축가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반면에 어디에 의존한 이론과 학문에만, 그치? 이론과 학문에만 언급한. 그럼 봐봐, 얼핏 보면 이게 서로 와일이니까 뭐 얘랑 대립구조 같아 보이는데 잘 봐야 돼. 사실은 모두 필요한 거야. 매뉴얼 스킬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한 거야. 스콜러십도 필요한 거야.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매뉴얼 스킬은 있지만 스콜러십은 없는 사람. 그치? 학문은 없는 사람이 맞지? 그런 사람 성공해? 못 성공해? 못 성공해. 반대로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학문은 있지만 뭐는 없는 사람이야. 스킬은 없는 사람이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그럼 이 사람도 성공해야 성공 못해? 성공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스킬도 있어야 되고 모두 있어야 된다. 학문도 둘 다 있어야 성공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뭐는 없었어? 학문은 없었고 이 사람은 뭐는 없었어? 이것만 있지 스킬은 없었기 때문에. 됐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플로우가 들어와야 돼? 네거티브 플로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또 조금 어려웠던 게 보면 다 어떤 내용은 약간 뭐 그 말이 그 말 같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상상하지 말고 추론하라 그랬지. 그치? 있는 단어 가지고 결국 이거와 이게 없게 된다면 다시 말해 뭐라 그랬어? 아까 전문가가 뭐라 그랬어? Practical knowledge, theoretical knowledge. 됐지? 지금 이해되시죠? 실질적인 그러니까 프랙티컬을 뭘로 싹 한 거야? 스킬로 패러프리징 한 거잖아. 됐니? 그리고 theoretical이 뭐야? 그게 스콜러십이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즉 학문도 있어야 되고 스킬도 있어야 돼. 학문도 있어야 되고 스킬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한 명은 뭐는 있지만 스킬은 있지만 학문이 없고 밑에는 학문은 있지만 뭐가 없다? 스킬이 없잖아. 맞니? 여기까지 됐어? 근데 재진술이 뭐라고? 프랙티컬의 스킬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 뭐가 없어? 스킬이 없었잖아. 맞지? 대놓고 1, 2, 3, 4, 5번 중에 스킬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정답을 쉽게 고른 거지. 이거 없어도 어차피 스킬은 뭐의 재진술? 프랙티컬의 재진술이니까 스킬 없어도 그래. 프랙티컬이 아까 무슨 말이었어? 스킬이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콜러십은 있지만 스킬은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뭐를 고를 수 있어야 돼? 3번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정답이 3번. 그래서 재진술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죠? 네. 자, 그러면 뭐 10번도 마찬가지로 봐봐 얘들아. 이제 요거 정리하고 미니모고 할 건데 봐. 9번 문제도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이 주제 말해봐. 이 글의 주제는 뭐다? 9번 문제의 주제. 건축가가 성공하려면 기술도 필요하고 학문도 필요하다. 맞지? 그 주제와 관련된 거였잖아.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이 글의 주제가 뭐였어? 뭐부터 해라?
크리에이티브부터 해라. 그치? 리액트 뭐 해라? 그건 나중에 해라. 주제였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 글의 주제 뭐였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남들과 똑같이 남들이 결정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 내 스스로 주관적으로 결정한다가 주제였잖아. 정답. 맞죠? 2번 동물되지 말라는 거야? 뭐였어? 그렇지. 우주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 어차피 처음부터 시작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뭐 해야 돼? 인간의 본성이란 건 크리에이트 만들어야 돼. 왜? 처음부터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게 주제였잖아. 그래서 이거 정답이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아침 먹으라는 거야? 이 글의 주제 뭐죠? 그래, 에너지 레벨을 맞춰라. 알겠니? 내가 뭔가 에너지가 좋을 때 일을 해라. 에너지가 없을 때 일하면 효율성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 알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함의 추론 문제라는 건 당연히 뭐와 관련된 거다? 주제와 관련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미니모고 가고 그 다음에 토플 할게요. 192페이지. 자, 미니모고는 순서대로 냈어요. 그러니까 1, 2, 3, 4, 1, 2, 3, 4 냈는데 1, 2, 3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아, 그리고 얘들아, 오늘 내가 이거를 이거 잠깐 봐봐. 너희가 좀 더 공부를 능동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하는 거 이거 잠깐 봐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치? 네. 그래서 고딩들은 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너희도 지금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돼.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냥 약간 수동적으로 숙제를 하지 마시고 가끔 이런 애들 있어. 쌤, 전 채점을 못했는데요. 답을 불러주세요. 그건 이미 진짜 수동적으로만 숙제를 했다는 거야. 숙제 안 해도 혼나니까 그냥 대충 풀고 그냥 대충 그냥 무조건 마킹했다는 거지. 그치? 왜? 너희는 답을 다 알 수밖에 없어. 왜죠? 홈페이지에 답이 올라와 있으니까. 봐. 너희가 숙제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온라인 테스트를 제출했을 거 아니야. 제출하는 순간 성적표가 바로 떠. 알겠니? 그 성적표를 누르면 여기에 니네가 뭘 맞았고 뭘 틀렸는지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답도 나와. 알겠어? 그럼 최소한 뭐 오랫동안 하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바로 한 3초면 성적표가 뜨니까 그 성적표를 눌러봐서 내가 4번 틀렸네? 근데 4번의 정답은 나는 뭐 예를 들어 1번으로 찍었는데 4번의 정답은 5번이라네? 왜 5번일까? 라고 최소한 한 번 정도 보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래서 이게 5번이구나. 물론 해설도 듣겠지만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쌓이다 보면 이런 게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냥 숙제라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막 대충 풀고 대충 그냥 찍고 그냥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뭘 맞았는지 모르니까 정답 불러달래. 제 말 이해되시죠? 한 번 정도는 보세요. 본인이 틀린 게 뭔지 알겠지? 정답도 나오니까. 됐죠? 네, 그래서 이 얘기 해주려고 잠깐 화면 띄웠습니다. 채점을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결론은? 다 했어? 본인이 뭐 맞는지 알아? 네, 그럼 다 불러줄게요. 자, 192페이지. 함의 추론부터 함의 추론은 페이지 앞이니까 그 성적표 띄워. 아니면 해설지 보든지. 자, 1번에 1, 192페이지 1번에 1, 2번에 5, 2번에 5, 그 다음에 3번에 2, 3번에 2인데 4번 할 거야. 4번. 네. 자, 채점을 이미 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치? 네. 4번은 우리 함의 추론 방금 배웠잖아. 그치? 네. 자, 1번 드립니다. 주제문 찾아보세요. 주제문. 아까처럼 잘 한번 찾아봐.
자, 찾아봤나요? 뭐가 주제문일까? 쌤이 지금 주제문을 해줄 테니까 본인이 찾았던 거랑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의 주제문은 얘였어요. 그치? 왜 이걸까? 이거 말하려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예시로 푼 거였어. 알겠니? 예시로 푼 거였어. 그래서 요거는 두괄식이 아니라 미괄식 구조죠. 그치? 처음에 주제문을 언급하고 그거에 관련된 예시를 얘기하는 글이 있고, 그치? 처음에는 예시를 막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거 해서 이겁니다. 이건 미괄식 글이죠. 자, 볼게. 물론 이 말은 아까 말했던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전문가가 했던 말과 사실은 동일한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두 개의 독립적인 연구 집단은 인터넷에 검색할 때 이렇게 한대. 이게 뭐냐면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사람들이 뭐가 증가된다? self-esteem, 즉 자존감이 증가된대.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자신들의 자존감, 인지 자존감이 증가한대. 됐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자신들의 능력, 기억하려고 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대. 자, 게다가 people, 사람들은 인터넷을 검색해 봤을 때 뭐가 지네가 알지 못했으니까 검색해 본 거잖아. 맞지? 그치? 지네가 몰랐으니까 알려고 검색을 해봤으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했다? 그렇지. 자기가 찾은 정보를 오히려 잘못 기억한다거나. 됐니? 또는 자신들이 이미 전에 알고 있었던 게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치? 이해되시죠? 근데 뭐부터? 지네가 인터넷 검색했어. 몰라서 검색해놓고 지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어떻게 잘못 기억하고 있다? 몰라서 검색해놓고 이미 이전에 지네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잘못 기억한다고. 내 말 이해돼?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해놨으면서 이제 그걸 알았을 거 아니야. 검색하니까. 그치? 근데 그걸 사람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몰라서 검색해서 그럼 누구 덕분에 한 거야? 인터넷 덕분에 한 거잖아. 근데 지가 원래 알고 있었다라고 착각을 한다고. 알겠죠? 됐죠? 그리고 또 심지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forgot, 완벽히 잃어버려. 뭐한 사실조차도, 인터넷을 검색한 사실조차도. 즉 다시 말해,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죠. 그들은 누구 대신에 인터넷 때문에 안 거잖아. 사실 맞니? 인터넷 덕분이 아니라 누구에게 크레딧, 신용을 돌렸다? 자기 자신들에게 신용을 돌린다. 그럼 이게 주제문인 거 이제 알겠죠? 그치? 인터넷 때문에 알아놓고 지가 안주란다고. 알겠죠? 네. 그러면 밑에 문장도 그대로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자, 작가가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인터넷을 검색할 때 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몰라서 인터넷 검색해봤어.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누구한테 막 말할 때 마치 자기가 몰라서 검색해놓고 원래 이미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게 주제문이니까 주제문 뭐야? 그대로 연결하면 되겠죠. 됐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놓고선 마치 자기가 원래 그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모르라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인터넷 때문에 안 주제에. 맞지? 그치? 원래 지가 알고 있는 것처럼. 되셨죠? 그러면
이런 예시를 통해서 주제문만 정확히 잡았으면 이 글은 엄청 쉬워. 나머지가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다? 인터넷 때문에 알아놓고 원래 지가 알았다는 듯이 착각한다가 주제잖아. 맞지? 근데 2번 우리는 최종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전혀 그과 상관없죠. 맞지? 3번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존감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까먹는다. 뭔 말이야? 우린 자존감 안 잃어버려. 왜? 인터넷으로 안 주제 우리는 우리 자존감만 더 커진다고 했잖아. 나는 원래 똑똑해. 됐죠? 네. 자, 많은 양의 정보가 우리가 압도당한다. 상관없는 글이었고요. 자,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부터 구분하는 영향이 있다.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이 글이 만약에 뭐 페이크 뉴스를 뭐 구분하는 거다 뭐 그런 무리였다면 이게 정답이겠지. 근데 이거 지금 뭐 페이크 뉴스 구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가 인터넷 검색해서 원래 몰랐던 사실이었어. 근데 알아놓고선 마치 지가 아는 것처럼 아는 척을 한다는 얘기잖아. 알겠죠? 됐죠? 그래서 허세 부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5번에 4번 6번까지 답이었죠? 네, 그 다음에 6번에 2번 네, 빈칸추론 우리 다음 시간부터 많이 연습할 거예요. 자 이렇게 미니모고도 해봤고요. 마지막 토플 할게요. 토플하고 듣기 하면 끝. 자 토플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빨리 갈게. 88페이지. 풀어오셨죠? 안 풀어온 사람 손? 넌 처음이니까 뭐 당연히 안 풀었겠지. 펴봐. 몇 페이지냐면 88페이지. 풀었어? 응? 아니 뭐 내가 이렇게 검사를 움직이니까 검사를 움직이니까 이제서야 실토를 하고 있어. 풀었어? 찍었어? 야 얘는 찍어라도 왔다. 찍었어. 아 너 찍었어? 성의있게 좀 해. 성의있게. 그렇지? 자 그럼 조금씩 성의있게 해야 되지. 네. 자 볼게요. 중요한 문제만 갈게. 자 1843년에 자 유명한 연설문 주소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어드레스는 더 중요한 뜻이 있어. 뭐죠? 주소 말고 연설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뜻. 어떤 독해지문에서 많이 나와.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유명한 연설문이 누구를 이 사람이 누구에게 미국 노예들에게 도망쳐라고 했죠. 반란을 일으키라고 부추겼지. 일어나라 노예들이여. 그치? 네. 그래서 이 연설문엔 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노예들이여. 그치? 뭐를 위해? 삶과 리버티, 자유를 위해서 일어나세요. 지금이 그때고 그 시간입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노예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 내 연설문대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신다면 네. 됐지? 그렇다면 뭐 할 거야? 그래 이제 노예의 날이 멀지 않았을 거야. 우리 이제 드디어 해방될 거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뭐 하면 안 돼? 노예랍시고 압박받고 핍박받으면 안 됩니다. 또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잔인성에 대해. 됐죠? 그리고 조금 극한적인 말이죠. Rather die free man than live to be slaves. 뭐지? 차라리 노예가 돼서 살 바에는 그냥 죽어라. 그치? 네, 좀 투머치했죠. 뭐 어쨌든 remember that.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머릿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그래서 자, 이 노예 주인들은 특히나 뭐가 걱정됐어? 이런 머릿수 노예들의 숫자가 많다라는 게 걱정이 됐죠. 얘네가 진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얘네는 쪽수가 많은데. 그치?
이해됐죠? 네. 자, however, 그러나 사실은 노예 주인의 걱정은 had really cause to worry 한 단어로 뭐예요? 기우였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치? 기우. 네, 괜한 걱정이었다. 됐죠? 괜한 걱정이었다. 네. 그래서 자, 까넷이 이 연설문을 발표하기 100년 전이었던 1750년대에 이미 이 노예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이미 뭐가 있었다? 효율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드라코니언 뭐였지? 잔인했죠. 즉 노예 제도를 뭐하지 못하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뭔가 효과적으로 제도가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치?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1791년에 성공적으로 노예 반란이 휩쓸고 일어나자. 그치? 이제 미국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 왜? 프랑스의 뭐를 밟으면 안 되겠다. 실패를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다. 가만 놔두다가 우리도 프랑스처럼 되겠네. 왜? 프랑스에는 노예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남부에서는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도 그냥 놔두면 쟤네 프랑스처럼 노예들한테 우리가 두드려 맞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들의 노예들을 뭐 할 수 있는 더욱더 통제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아주 단호하게 더 만들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그렇지. indoctrination. 세뇌죠. 세뇌. 그치? 세뇌. 네. 그래서 세뇌와 intimidation은 협박을 아주 교묘하게 섞은 아주 미묘하지만 교묘하게 섞은 이 제도가 그러면 이 제도가 결국 뭐하다는 거야? 굉장히 위쪽에 effective 하다라는 거에 재진술이었죠. 그렇죠? 됐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혹시 실패하게 되면 이제부터 뭐가 가해졌다? 액션. 굉장히 잔인한 폭력이 가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네. 아시겠죠? 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좀 길다 야. 듣기도 해야 되는데 조금 빨리 할게. 네. 자, 그래서 노예 제도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3번부터는 사실 무슨 글이야? 어떤 웨이즈, 방식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어떻게 노예들을 효율적으로 세뇌시키고 협박시켰는지에 대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노예들은 뭐를 강요받았다? 자신들의 원래 종교를 거부하고 아까 컨버트 뭐라고 했죠? 바꾸다인데 개종시키다라는 표현이니까 그치? 원래 자기가 믿던 아프리카 종교를 거부하고 뭐를 믿게끔 강요를 받았다? 기독교를 믿게끔 강요를 받았는데 나중에 노예들은 점차적으로 그 새로운 종교 어떤 종교? 기독교를 믿게 됐고 노예들은 특히나 성서의 매력을 느꼈는데 그치? 네, 이 성서가 뭐냐면 예전에 노예들의 슬픈 역사를 말한 거죠. 됐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구약 성서에 끌렸던 거, 이 구약 성서 원래 내용이 노예들이 굉장히 핍박받으면서 그랬던 슬픈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 우리도 저랬지 라고 해서 매력을 느낀 건데 이때 이제 그 노예를 누리는 집 그 주인들이 이제 얘네를 세뇌시키기 위해 뭐 했다? 빠르게 바꿨다는 거죠. 왜곡시켰다는 거지 성서 내용을. 그치? 됐죠?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자신들의 목적은 뭐를 의미해? 아까 했지?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야 노예들 가만 냅뒀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우리도 다 반란하게 생겼으니까 얘네를 빨리 모아하자. 컨트롤 통제하자는 거였죠. 네, 통제를 목적으로 성서 내용을 살짝 바꿨는데 그 바꾼 내용이 뭐냐면 자 노예들은 그쵸? 네. 자 설교를 했는데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했어? 노예들은 고통과 역경과 고난을 참아야 돼. 그치? 됐죠? 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 자신들의 고통을 참아내야만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누구에게? 신으로부터. 그러니까 야 성서에도 나와 있잖아. 내가 너를 때리는 건 고통인데 너는 나한테 덤비면 안 되고 네가 그 고통을 견뎌내야 돼. 너는 내가 때려도 너는 그 고통을 견뎌내면 넌 그럼 천국 가. 라고 세뇌를 시킨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네. 되셨죠? 자, 그래서 또 이번엔 신약 성서에도 나와 있듯이 가장 낮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구절을 말했듯이 야 네가 가장 지금 낮지만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마. 알겠죠? 그리고 졸라 때려놓고 어떤 또 성서 구절을 인용해 야 내가 원수 같지? 야 성서에도 나오잖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아까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때렸지만 너는 나를 좋아해야 돼 라고 세뇌를 시킨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웃자고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예요. 아시겠죠? 아 우리 위쪽에도 있잖아. 우리 위쪽에 아 여기 위 말고 저기 북쪽에 똑같은 개념인 거야. 그렇지 않아? 듣고 보니 그렇지. 거기도 다 그렇게 세뇌된 거지. 태어날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리의 수령님들 됐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지금 21세기 아직도 저렇게 막 독재하고 있는 게 막 뭐 지나가기만 하면 무슨 막 와 수령님 막 손 한번 잡아주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그렇게 세뇌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지? 알겠죠? 네. 통제죠, 통제. 그치? 또 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게끔. 그치? 네. 아시겠죠?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강조해서 더욱더 뭐 하겠다? 그렇지, 노예들을 굴복하게 만들었다. 됐니? 그래서 그들의 노예들에게 아주 완벽한 명확한 메시지를 날렸죠. 너희가 지금 나한테 두드려 맞아서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치? 네, 너희가 지금 이 운명을 어떤 운명? 아주 시비어한 아주 참혹한 운명을 견뎌야만 결국엔 너희 누가 후세가 굉장히 복받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 노예는 막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래 내가 지금 맞고 내가 괴롭지만 내가 이걸 견뎌내야 나중에 내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니까 나는 이걸 견뎌낼 거야 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지. 슬프죠 그치?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복종시키기 위한 더욱더 치밀한 방법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치? 어떤 것으로? 이번에는 아까 세뇌였잖아. 이번엔 협박 형태로. 그러니까 3번 패러그래프는 세뇌였지. 그치? 너희들 가스라이팅 한 거잖아. 너희들 지금 이렇게 역경과 고난이 견뎌내야만 덤비면 안 돼. 계속 그냥 맞고 있어야 돼. 참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해져. 라는 건 아까 말했디 indoctrination 세뇌였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 패러그램은 intimidation이죠. intimidation 협박. 자 협박은 뭐를 구성하고 있었냐면 아주 잔혹한 벌들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치? 네. 자 이유는 노예는 뭐에 불구했다? 끽해봐야 그냥 재산에 불구했어. 그치? 그래서 그 노예들을 자 불복종하는 노예들을 위해서 약간의 벌을 내리는 것 이상으로 협박이 사용됐는데 그 협박이 사용된 방식에 관련돼서 여기서부터 설명하고 있죠. 그치? 자 그래서 노예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뭐였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재산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치? 그럼 노예들끼리 결혼해도 그냥 돈끼리 결혼한 거야 사실. 그치? 네. 그래서 법적인 의미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예들을 오히려 야 너희 빨리 서로 결혼해 라고 했대. 그쵸? 네. 이렇게 한 이유가 얘는 외로우니까 쟤랑 짝지어줘야지 라고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결혼을 시키면 애가 이제 뭐가 되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나 혼자면 내가 막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참고 있어야 되나? 내가 계속 두드려 맞고 있어야 되나? 이거 한번 덤벼볼 만도 한데 반항해볼 만도 한데 라고 했겠지만 결혼을 해서 내 아이가 있다면 그래 내가 덤비더라도 그럼 내 아이가 고통을 받겠지? 그러니까 참아야지. 이런 걸로 위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위쪽에서 연좌제라고 하죠. 연좌제.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 연좌제? 부모가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자식들이 떠받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반대로 따졌을 때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자신의 죄를 떠받지 않게끔 뭐 하겠어?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겠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걸 연좌제라고 해요. 됐죠? 네. 그래서 이러한 감정적인 끈이 결국 노예들의 가장 강력한 컨트롤 수단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은 뭐 할 수가 하고 싶어도 불복종하고 싶었던 트러블 메이커여도 누구로부터? 그래 자신들의 가족으로부터. 그치? 가족을 뒤로 남기고 팔려나갔지. 그럼 봐봐. 자, 나 혼자면 그나마 난데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돼. 그러면 이제 나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돼.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뭐겠어? 나 내 아들, 딸들 또는 뭐 내 와이프 또는 내 남편이 너무 그립겠죠. 그치? 그러니까 가족들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건 female 여성 노예들을 컨트롤링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 왜?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성이 뭐에 두려움을 더 느끼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식 모성애가 더 크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본인의 아들, 딸과 헤어진 게 두려워서 많은 노예들은 뭐를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 discourage는 prevent죠. 저항을 할 수가 없었다. 됐죠? 슬픈 얘기죠? 그치? 네. 자, 마지막 5번은 결론이 있고요. 네. 자, 여기까지만 살짝 요거는 교과서 토플에 실린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읽게. 뭐 첫 번째는 인트로덕션이니까 여기 별 내용 없었고. 자, 여기서부터 노예들을 뭐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다? 두 가지 방식을 썼어. 첫 번째가 뭐다? 세뇌. 두 번째가 뭐다? 협박. 그치? 그래서 세뇌 개념은 뭐야? 성서를 이용해서 야 너희가 지금 나한테 덤비면 너희 천국 못 가. 그러니까 너희 그냥 찍소리 말고 그냥 계속 쳐 맞아야 돼. 라고 세뇌를 한 거죠. 알겠지? 그리고 협박에 대한 개념으로서 오히려 막 결혼을 시켜가지고 막 가족을 만들게 해서 그 가족을 볼모로 협박을 한 거죠. 그치? 너 나한테 덤비면 너 가족들이랑 못 본다. 너 가족들이랑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누가 여성 노예들이 그럼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과 못 보겠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역경과 고난을 내가 견뎌내야겠네. 뭐라고 한 거죠. 뭐 슬픈 일이죠. 그치? 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결론 부분이니까 어차피 뻔한 내용이고요. 그치? 네.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자, 추론해볼 수 있는 거. 뭐를 추론해볼 수 있다? 아까 야, 프랑스처럼 되겠는데? 쫄았던 이유가 뭐야? 얘네가 싸움을 잘해서? 아까 했잖아. 내가 뭐가 많다고? 머릿수가 많다고. 쪽수가 많으니까 오우씨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막 쟤네 다 덤비면 우리가 못 이기겠는데? 즉 쪽수였어요. 그치? 머릿수. 그래서 백인보다 노예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 주인들이 fear 두려워했겠죠. 그 다음 요거와 가장 비슷한 단어 네 분노한, 화난이란 뜻이고요. 네.
다음 자, 밑줄 친 거에 가장 근접한 정보를 고른다. A번이고요. 네, 이건 떴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 3에 따르면 뭐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이 종교를 믿으라고 한 게 뭐 하려고? 성서에 근거하여 뭐 하려고? 세뇌시키려고. 그치? 그래서 구약 성서에 근거해서 세뇌시키려고. 그치? 네. 그 다음 5번 패러그래프 3에 따르면 자, 노예를 컨트롤링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습니까? 그렇지,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패러그래프 3는 세뇌 개념이기 때문에 뭐를 사용해서 야 거봐, 야 덤비지 마, 가만히 있어, 성서에 나와 있어, 너 덤비면 지옥 천국 못 가, 참아야 돼, 가만히 있어야 너 천국 간다라고 성서의 메시지를 이용해서 세뇌를 시켰죠. 그쵸? 자, 그 다음 단어 부여, 어려움, 역경고난. 자, 패러그래프 4는 뭐다? 인티미데이션, 협박이었죠? 에헤이. 얘들아 쓴다. 그냥 갑자기 우울해졌어. 집에 갈래. 아이씨, 장난해. 아, 커피가 떨어져도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냐? 야, 빨리 읽어봐. 에잉. 얘들아, 등에도 많이 묻었냐? 아, 그래? 야, 나를 긍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말아줄래? 짜증나거든? 아이씨, 집에 가야겠다. 씨, 저녁 수업 못하겠다. 빈정 상했어. 거참. 어이씨, 패드에도 묻었네.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집중해. 나 예민해. 집중해. 알겠지? 자, 4번이 아니라 7번. 자, 패러그래프 4에 따르면 자, 얘는 왜 결혼시킨 거야? 아까 뭐라 그랬지? 혼자면은 또 조금 더 반항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이제 가족한테 해가 되거나 또는 반대로 가족과 본인들이 떨어질까봐 라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제 자꾸 결혼을 시킨 거죠. 그치? 네, 그래서 정답은 C번. 그쵸? 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은 이거 뭐 그냥 마지막 문장이었으니까 10번이고요 9번 D 10번 B E F. 그치? 네, 요거는 여태까지 쌤이 쭉 해줬던 내용 그냥 그대로 네 재진술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고요. 아우 찝찝해. 네.